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이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쌀 수 있다. 퀘스천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전 세계의 실물 경제 또한 위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큰 쇼크가 올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측 아닌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실물 경제를 20년 이상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나 기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면 세계 경제는 더더욱 위축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로 들면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 2차 제조업 관련된 원자재, 3차 산업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부자재들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이 가격은 생산활동이 중단될수록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 잔슨빌 부대찌개 구로 오닉스점에서도 김치가 다음 주부터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CJ 프레시에서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중국 영향으로 인해서 김치 공급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6개월일지 모르겠는데 그럼으로써 식자재 값이 지금 많이 뛰고 있어요. 농수산물 값이 급격하게 뛴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당근, 파, 마늘 등 모든 농수산물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소비는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소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농수산물 값이 오른다는 뉴스는 곧 식당의 밥값이 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CU9로 오닉스점에서 보면 혼밥, 혼숙을 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도시락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김밥이나 라면을 사서 점심을 한 끼를 한다든가 저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U에서도 매일 이 도시락 값이나 김치 가격, 기타 농수산물 아니면 가공제품, 우유 등 모든 제품이 물가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도 주문하면 한 개 또는 두 개씩 모델별로 수량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어떠한 것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2년 동안 거의 인부의 90%는 중국 인부였어요. 지금 이제 중국 인부가 춘절 지나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게 애매할 것이고 들어온다 해도 공사 현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 안에 시공사는 공사를 마쳐야 되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부와 관련된 인건비는 더 오를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다른 부자재도 역시 올라갈 겁니다. 생산이 잘 안 되고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원하는 수요자는 많으나 공급하는 업체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균형 가격에서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경제 용어로는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커브가 시프트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많이 커질 것이고, 그것은 곧 경제의 모든 분야에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에서 첫 번째는 캐시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캐시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저는 꼭 해야 될 일이 캐시 확보를 해야만 3개월이나 6개월, 1년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행 업계는, 항공사를 비롯한 모든 여행 업계는 감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급, 아니면 뭐 유급이 됐던 어떠한 노동을 최소한 줄여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몇 개의 업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장기화되면 직접적으로 제조업이든 뭐 여행사든 3차 서비스업이든 아니면 식당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극장 더더욱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연 뭐 이런 모든 게 안 되는데,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현상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겪지 못했던, 또는 제가 20년 넘게 실물 경제에서 느끼고 바라봤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다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5천만 명 중에 뭐 25명 정도 지금 현재 와 있는데, 사실은 그 숫자에 비하면 확률적으로 본인이 걸릴 가능성은 극히 미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경제에 대한 또는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동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경제는 심리학이고, 심리가 너무 위축되다 보면 순환 구조가 전혀 역행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조, 경제 구조가 마비되다시피 하면 그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지금 가장 제일 저렴할 것이냐,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죽는 분이 없잖아요. 또 완치에 대한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에 집중한다면 이거는 뭐 충분히 극복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달이 지날지, 3달이 지날지, 6달이 지날지, 뭐 1년이 지날지 모르겠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직접 지어보니까 90% 이상의 중국인이에요. 그러면 중국인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구한다 한들 기존의 익숙한 근로자를 뽑기가 더 힘들면 또 그분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현장은 다급하다 보니 시간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물가 압력이 심하고, 지금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가장 저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경기 상황이 너무 위축되면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현금을 가진 사람이 위너고, 또 현금을 가지고 확보한 기업은 쉽게 이런 기회에 자기 사무실, 자기 공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부동산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아파트도 그래요. 당연히 공급이 안 되는 서울의 아파트, 즉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 변수가 생김으로써 경제가 마비되어 있고, 사업을 하시는, 실물 경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 버티지 못하는 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쌍스럽게 말한다면 무조건 버티자예요. 4분 버티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 누구도 그 기회가 위기이고 위기가 기회인데 이거에 순환과 반복 타이밍에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또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6개월 안에 큰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봐요. 전 그래서 과감하게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남아있는 만약에 9층이 계약이 안 된다면 9층도 다 팔을 거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 현금 확보를 더 하고요.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즉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더 사서 더 한 번 더 신축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자. 즉 지금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실물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도 똑같은 경우이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다시 지으려면 건축비가 더 많이 들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지금이 가장 비쌀 수도 있고 이게 지속된다면 이 가격이 또 가장 비쌀 수도 있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저는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될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 됐고요. 의학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걱정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사무실 가시는 분들은 대출만 나온다면 구매하는 타임으로 가져야 더 많은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거든요. 대출이라는 건 경제가 더 위축되면 대출을 받기도 더 힘들어요.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대출이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거를 생각하자. 이 테마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